안녕하세요. 안과의사 이창욱입니다. 눈의 진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의 진화 과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한 시세포, 빛을 감지하는 역할만 했던 세포가 어떠한 과정으로 카메라 눈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최초의 생명이 대략 38억 년 전 바닷속 깊은 열수구에서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명체들은 열수구 주변의 유기물과 열 에너지로 생명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원시 생명체들은 서식지를 점점 넓혀나갔습니다. 얕은 바다로 진출해서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는 남세균이 등장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을 가진 돌연변이가 등장했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광합성을 위해 적당한 햇빛이 드는 명당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눈의 진화에서 첫 번째 단계인 안점입니다. 이 안점은 현재 아메바, 집신벌레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시각기관입니다. 사물을 본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요. 밝고 어두운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세포가 피부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빛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고 사물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뚜렷한 형체를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밝은 곳을 찾아가거나 천적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플라나리아 그리고 달팽이의 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플라나리아나 달팽이처럼 눈이 두 개 있으면 빛의 방향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단순한 빛 감지 기관에서 방향 감지 기관으로 진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늘구멍 눈입니다. 오목했던 구멍이 훨씬 더 깊숙하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고요. 시세포 앞쪽은 피부가 거의 다 덮어서 아주 작은 구멍만 남은 것입니다. 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빛은 상을 맺게 되어 드디어 형체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시력이 나옵니다. 이런 바늘구멍 눈의 한계점은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멍이 크면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대신 초점이 번지면서 시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는데요. 눈을 찌푸려서 실눈을 뜨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눈을 뜨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바늘구멍 눈의 원리입니다. 현재 전복이나 앵무조개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복은 앞에서 나왔던 달팽이와 같은 복쪽강입니다. 배에 다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복쪽강인 거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전복을 볼 일은 거의 없는데 물속에서 전복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면 진짜로 달팽이랑 비슷합니다. 전복, 소라, 달팽이 모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복쪽강입니다. 앵무조개는 두족강, 그러니까 문어랑 오징어의 친척입니다. 머리와 다리가 붙어있는 종류죠. 앵무조개는 고생대 캄브리아기 시대부터 그 모습 그대로 잘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암모나이트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암모나이트보다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앵무조개는 문어처럼 물을 뿜으면서 뒤로 헤엄을 치는데 눈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은 정작 볼 수가 없습니다. 특이하죠? 그래도 눈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사물의 형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 바늘구멍이 완전히 막힙니다. 구멍난 눈으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한 보호막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눈 속의 빈 공간은 유리체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물의 흐름에 따라 상이 흔들리는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현재 고둥의 눈이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카메라 눈입니다. 눈을 덮고 있는 투명한 보호막이 각막과 수정체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체는 눈 속에서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과의 거리를 대강이나마 느낄 수 있게 입체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체와 각막 사이에는 홍채가 생기게 되는데 이 홍채를 통해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의 진화에 대한 단계를 설명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들어도 이 모든 과정이 진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지나 설계가 없다면 과연 이런 복잡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을런지, 나타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답하기 위한 실험이 199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생물학자 닐슨과 펠전은 눈의 진화에 대한 시간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시 눈을 모방해서 세 겹의 피부를 가정하였습니다. 맨 아래층은 빛을 흡수하는 착색한 세포층이고요. 그 위가 빛을 느끼는 시세포층,
그리고 가장 위는 빛을 투과시킬 수 있는 반투명한 세포층이었습니다. 모든 세포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크기나 두께가 랜덤하게 변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수학적으로 그 눈의 시력을 계산한 것이죠. 만약에 랜덤하게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시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돌연변이는 도태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돌연변이가 시력을 향상시켰다 라고 하면은 그 돌연변이는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돌연변이는 완벽하게 무작위로 일어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랜덤한 돌연변이가 시력을 좋아지게 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의 실험에서 세 겹의 세포층은 카메라 눈으로 진화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에서 진화의 단계를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세 겹의 세포층은 안쪽으로 움푹하게 들어간 다음에 컵처럼 깊어졌고요. 반투명한 세포층이 컵 위쪽을 덮고 볼록해지면서 각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서는 굴절률이 높은 수정체가 정확한 위치에 생겨났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랜덤하게 일어난 돌연변이가 현재의 물고기의 눈과 비슷한 수준까지 진화에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넬슨과 펠저는 이러한 눈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실험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을 했는데 한 세대에는 반드시 한 곳에서만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2000세대가 지나면은 조직의 넓이나 길이, 굴절률이 1%만 변한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의 진화에는 40만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한 세대를 1년이라고 가정하면 40만 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단순한 다세포 동물들은 한 세대가 1년보다 훨씬 짧죠. 만약에 인간처럼 한 세대가 20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800만 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시작한 남조류가 탄생한 것이 대략 25억 년쯤 전이니까 아무리 눈이 복잡하더라도 진화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논문의 제목은 눈이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비관적인 추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지만 38억 년 생명의 역사를 생각하면 찰나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사실 겨우 수십 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진화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몇백 년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년에 달하는 지질학적 시간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화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차원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우연한 돌연변이의 결과라는 점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에 아무런 의도와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허무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책은 자크 모노의 우연과 필연입니다. 자크 모노는 프랑스의 분자 생물학자입니다. 우연과 필연이라는 제목은 돌연변이 자체는 우연에 의해 일어나지만 자연 환경을 통해 필연적으로 선택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과 마주할 때 느끼는 실존적인 고독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고요. 과학자가 쓰긴 했지만 과학서적보다는 철학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눈의 진화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안과 의사이고요. 진화 생물학을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교양서적 몇 권을 읽었을 뿐이라서 제 설명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부족한 부분은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